요즘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2012년 한 해만 700만 명이 공기 오염으로 죽었대요. 700만 명이 세계에서. 폐암 여기 보니까 협심증에 253만 명, 뇌졸중 230만 명,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119만 명, 급성 하기도 폐질환이 60만 명, 폐암이 44만 명 해서 700만 명이 죽었는데, 이 죽은 원인이 실외 공기보다는 실내 공기가 오염도가 탁해가지고, 실내 공기 오염도가 탁해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이게 야외 생활을 하면서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거다. 그죠?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니고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거다. 우리가 하루에 숨을 몇 번 들이쉴 것 같아요? 샬리 본 사람. 한 13,000번 숨 쉬고요. 14,000리터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코로 이렇게 내뿜는 수증기가 하루에 한 1리터 정도 나와요. 1리터면 몇 cc예요? 1000cc, 꽤 많은 양이죠. 델몬트 주스 한 병이 1.5리터니까 대략 상상해 가지요. 우리가 잠잘 때 피부에서 나오는 수분만도 300cc예요. 우리 몸의 변화라는 것은 대단한데요. 여러분, 감기, 코감기 걸려서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압니까? 숨쉬기 운동이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참 힘들어, 그죠? 근데 코가 숨 쉴 때 우리는 평소에 몰라요. 감기 걸려보면은 두 개가 똑같이 쉽니까? 한쪽씩 따로 쉽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그죠? 한쪽은 막혀 죽겠는데 한쪽은 그래도 숨 쉴만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코가 한쪽으로만도 숨을 쉴 수 있는데, 이 냄새를 맡는 후각신경세포는 아주 예민하고 섬세해서 계속 열어놓고 하루 정도 지내버리면 다 죽어가지고 냄새를 못 맡아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서너 시간마다 한쪽은 닫히고 한쪽은 열려야 돼. 한쪽이 이리 열리면 한쪽은 구가 열리고, 한쪽은 이리 열리면 한쪽은 또 한쪽이 또 구가 열리면 한쪽은 또 이리 닫히고, 이렇게 교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콧구멍도 쉬어야 일을 한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뭐 합니까? 하루는 안식하듯이 콧구멍도 최소한 서너 시간마다 교대로 쉬어야 일을 하지, 안 그러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술도 중독이 되고 담배도 중독이 되는데 일도 중독이 돼요. 일이 중독이 되면 마약보다 더 재미있어요. 금요일날 여러분 어제 느꼈지요? 일하다 해가 조금만 더 길지 왜 하면 안식일이 올까? 일에 정신 없다 보면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일도 중독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셀라에다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냥 가버려요. 뭐가 필요해요? 브레이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기억하여 거룩히 시키는 반면에 우리가 과숙하다가 멈춤이라는, 설 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되겠죠. 그죠? 이 캐나다의 맥메스터대 연구팀이 제강 공장 근처에
보면은 그 고속도로 옆에 보면 막 먼지가 많이 일잖아, 그죠?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거기에서 이제 쥐를 갖다가 키웠어요. 한쪽은 그 공기 그대로 마시게 하고, 한쪽은 헤파 필터라는 공기 필터로 걸러가지고 숨을 쉬게 해가지고, 쥐를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았는데,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은, 공기를 걸르지 않는 쥐가 새끼를 낳았을 때 유전자 변이가 걸른 쥐보다 2.8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유전자의 변이가 오면 뭐가 옵니까? 암이 와버려요. 이 검댕이가 이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고항까지 들어가가지고 정자의 유전자를 변이시켜버린대요. 그러면 후세대가 기형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기 오염이 사실은 심각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식이 좋은 것 같아도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예, 구식이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하늘이 거저주는 공기, 활력을 주는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 것, 꽃을 가꾸는 일, 채소밭을 가꾸는 일들은 건전한 혈액순환을 위해 필요한 운동이다. 감기와 기침과 뇌와 폐의 울혈과 간과 신장과 폐의 염증은 물론 그 외 수백 가지의 질병을 막아주는데 방어벽이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하늘이 아침에 거저주는 공기, 활력을 주는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 것이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 감기, 기침, 뇌와 폐의 울혈, 신장과 폐의 염증, 그 외 수백 가지의 질병을 막아주는 분명한 방어벽이 된다. 하나님이 공기 숨 쉬는 데 대해 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산골 청년이 서울에 가가지고 맨 처음에 서울의 제일 높은 빌딩이 뭔지 압니까? 본 적 있어요? 제가 그 앞에 가서 놀랐어. 얼마나 높은지 그때. 한참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두 눈으로 봤어요? 한 눈으로 봤어요? 두 눈으로 봤으면 돈을 몇 배 받으려고? 2배 받으려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전부 다가 경제 논리로 발전했어. 그죠? 이 경제 논리로 발전하면서 자동차부터 여러 가지 폐기물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지금 지구 전체를 다 이제는 오염시켜가지고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우리가 건강의 핵심을 피에 맞췄을 때 신체가 깨끗하려면 핏줄을 타고 도는 피가 깨끗해야 한다. 피가 깨끗하려면 깨끗한 공기와 음식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나쁜 음식을 먹고 불결한 공기를 마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병에 걸린다. 여기 우리 이제 공장 지면서 뭐 전기를 부른다든지 강화도화를 일부 맡겨보면 줄담배야. 줄담배. 근데 뭐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니까. 예. 담배가 좋은 것까요? 나쁜 것까요? 사실 이 공기 오염에 담배만큼 나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부인이 암이 걸리면요. 남편이 모든 걸 헌신해요. 시킨 대로 다 하고 술도 끊고 다 하는데 담배를 안 끊어요. 안 끊는 게 아니고
못 끊어요. 근데 그 담배가 부인을 죽인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피해버려요. 간접흡연이 더 무섭잖아, 그죠? 미국 의학협회지를 보면 술은 연간 500만 명을 정신분열증 환자로 만들고 2만 명을 교통사고로 죽게 하고 국민병의 제1위인 정신분열증의 원흉이며 도덕과 사회와 국가의 적이며 영혼의 병원체이며 면허 있는 도둑놈이라고 했다. 폐암 환자가 20년간 500%나 증가한 것은 흡연율과 정비례하고 암 환자의 2분의 1이 술과 담배가 원인이라고 한다. 프랑스는 술 때문에 능률이 연중 30일이나 손해이며 알코올로 인한 손해 액수가 35에서 70억 프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담배 회사를 상대로 암 환자들이 고소했다, 패소했어요. 자기가 해로운 줄 알면 안 해야지. 결국 자기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중독이지, 그지요? 이 서울대 의대 교수 박재갑 교수가 이런 말을 했죠. 담배라는 독극물 때문에 국민이 1년에 5만 명이나 사망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담배 때문에 얼마나 죽어요? 5만 명이 죽는데. 식품에서 발암물질 한 개만 검출돼도 판매 중지를 시키는데 담배는 62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해 독극물인 청산가스 비소도 들어있다. 국가가 이런 담배를 버젓이 팔도록 놔두면서 식품에 멜라민이나 의약품에 성면이 섞여 있다고 난리를 치는 것은 코미디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건강한 삶 505번에는요. 가장 안전한 길이 있다면 차와 커피와 담배와 마약과 주정 음료를 아예 만지지 않고 맛보지 않고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전쟁에서는 싸워서 이겨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지잖아요. 우리가 피해야 이기는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식욕과 정력은 피해야 이기지 맞부딪혀서는 져요.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담배, 마약, 차와 커피, 주정 음료도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피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따로 나와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말고. 건강한 삶 498회는요. 담배는 가장 기만적이고 사악한 것으로 우리 몸의 신경계를 흥분시키고 마비케 합니다. 그것은 더더욱 위험스러운 것인데 그 미치는 영향이 점진적이며 처음에는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울 사람들이 공기가 탁하니까 문을 좀 열고 자세요 하면은 뭐라 그래요? 8차선 도로 옆이고 문을 열어놓으면 살지를 못한대요. 근데 과연 거기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거기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12년 보고서에서는 추산한 사망자 800만 명 가운데 실내외 오염에 모두 노출돼 중복 계산된 100만여 명을 빼면 실제 사망자는 700만 명으로 집계됐어요. 공기오염으로. 이 사망자 숫자는 세계보건기구가 수질 오염으로 숨진다고 추정해온 사망자 수의 4배에 가깝다. 수질 오염으로 죽는 사람이 180만 명이래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대기 오염은
수질 오염이 따라올 수 없는 지구촌 최악의 집단 살인자임을 말해준다. 오염된 공기가 뭐라 그런 겁니까? 집단 살인자. 집단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공기. 말이 나면 어디로 보내요? 사람이 나면요? 이제는 사람 서울로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나쁜 공기는 자꾸 위로 올라가요. 천장 쪽으로. 그래서 이 잠자는 방은 좁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여러분 잠자는 방 크기 얼마나요? 하늘만큼? 땅만큼. 건강한 사람 666번에는 잠자는 방은 특별히 환기가 잘 되는 곳, 햇빛과 맑은 공기로 건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잠자는 방은 커야 하고 밤낮으로 공기가 잘 통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잠자는 방에 공기를 통하지 않게 하고 사는 자들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 저들은 여름철에는 물론 겨울철에도 감기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차가움을 느낄 때까지 공기가 잘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폐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한다. 769번에는요. 불결한 공기를 마심으로 피가 독기로 가득 차고 폐가 감염되어 온몸이 질병에 걸리게 된다. 지금 내가 폐가 정상으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오늘 또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치? 예. 여러분, 자동차 이렇게 타다가 그 에어 클리너 있죠? 필터 혹시 갈 때 봤어요? 보면 막 시커먼 먼지가 꽉 쩔어 있거든. 우리 폐가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이 검댕이가 폐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기관지, 폐, 점막에는 뭐가 많은가 하면 점액이 많아요. 그래서 다 이거 팔이 끈끈이 알죠? 그처럼 모든 걸 이렇게 딱 접착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밖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가래가 그래도 시원하게 잘 나오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뜨거운 방에 잔다든지 몸에 산소가 부족이 되면요, 점액이 안 나와요. 뭐가 안 나와요? 나는 자꾸 입이 말라 죽겠어 이러면 뭐 부족해요? 산소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입이 마르다 이러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는 뭘 합니까? 물을 마시든 뭘 하든 하는데, 저희들 어릴 때 저녁에는 잘 때는 방이 뜨신데 새벽에 왜 그리 추울까요? 예, 이제 형제들 간에 이렇게 한 방에 자다 보면 힘센 형이 이쪽에 자면 힘없는 동생은 이쪽에 자거든요. 저녁에 잘 때나 이제 뭐 서로 덮어주고 뭐 잘 자라 그러는데 자다 보면
형은 돌돌돌 말아 자고 동생은 발발 떨고 자요. 자, 이렇게 춥게 잘 때는 우리가 학교 가면은 하도 코하고 침이 흘러 여기 헐고 이래가지고 다 뭐 달고 다녔어요. 요즘 학교 가는 애들 손수건 단 거 본 적 있어요? 아마 한 놈도 없어요. 한 놈도. 우리 어릴 때는 애들이 침을 그렇게 흘렸는데 침 흘리는 애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밀폐된 아파트 공간에 사니까 뭐 부족이 와버렸을까요? 산소 부족이 와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산소가 부족하면 입이 마르고 침이 안 나와요. 그러면 기관지에 뭐도 잘 분비 안 돼요? 점액도 분비가 안 되면 이게 마른 기침이 나와요. 이 심각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적정한 습도가 있는 이 야외에서 환자들이 생활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왜 거기서는 찬물에 들어가야 씻어야 되느냐? 왜 찬물에 자동차 공기 필터 폐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기관이 아니죠, 그죠? 예.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긴 폐는 평생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찬물에 한번 탁 들어갈 때 이 몸에서 열을 내기 위해서 뭐가 열려요? 폐가 쫙 열리면서 운동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기능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이 폐의 기능이 살아난 사람들은 아무리 급경사 산을 뛰어 올라가도 내가 숨이 차지 않다 이런 사람은 폐가 작동이 잘 되는 사람이고, 숨 차기 전에 힘들기 전에 숨부터 찬 사람은 폐가 다쳐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이거는 위험 신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건강한 삶 652번에는 신선한 공기는 병자에게 어떠한 약보다 나으며 먹는 음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다. 공기가 뭐보다 필요해요? 음식은 끊더라도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들로 신속하게 회복하게 하는 길이다. 예, 공기는 병자에게 어떠한 약보다 나으며 먹는 음식보다 더 필요하다. 그런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건강생활할 때 주로 뭘 찾는가 하면은 좋은 음식은 많이 찾아요. 도시에서 좋은 공기는 찾을 수 있나요? 좋은 물과 좋은 음식은 도시로 나갈 수 있지만은 좋은 공기는 도시로 못 가요. 우리가 환경은 우리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원이란 곳이 가래법은 기별 2권 291에는 애당초 우리 모든 위생병원에서 모든 약물들을 처음부터 제거해버리고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일광 및 들에서 자라는 몇 가지 단순한 약초들을 사용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위생병원들이 진짜 처음부터 말 그대로 공기 좋은 숲속에서 약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그 빛을 고수해 왔더라면 지금 병원에서 환계를 만난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들만 다 수용해도 감당이 안 될 텐데 그 빛을 사장시켜버렸다. 그 다음에 폐가 제약을 받으면
폐로 들어가는 산소의 양 역시 제한되어 피가 더러워지고 그로 인해 질병이 뒤따릅니다. 폐가 제약을 받는다. 폐가 어떻게 하면 제약받을까요?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요, 사회에서 그 공부를 응용하는 기초를 배우는 거거든. 사람들은 폐가 제약을 받으면 폐로 들어가는 산소의 양 역시 제한되어 피가 더러워지고 그로 인해 질병이 뒤따릅니다 했을 때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폐가 제약을 받는 가장 큰 원인? 옛날에 요즘 뭐 이제 5월달에 선거를 두고 난리인데요. 그 면에서 면장 한번 나가려 그래도 사람이 귀했어요. 요즘은 면장 할 만한 사람이 많지만 그때는 귀했어요. 배운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면장 누가 할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면장인지 아세요? 알아야 면장을 해요. 폐가 제약을 받는다. 제일 큰 원흉이 저녁 식사예요. 숨쉬기 운동하고 밥 먹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랬는데 우리 밥 먹고 뛰어보면 어때요? 밤에는 위가 서버리거든. 그럴 때 위에 음식을 꽉 채워놔버리면 쌀을 밥을 하면 양이 좀 늘지요. 밥을 죽을 끓이면 더 늘어버리죠. 이게 위에 들어가서 미역 고사리 불듯이 빵빵하게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여러분 누룽지 좀 많이 먹고 나면 어때요? 막 숨이 차요. 그래서 이 산소 호흡을 위해서도 환자들의 이 심리가 있어요. 나는 말랐고 약하고 힘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저녁을 자꾸 먹어야 된다 하는데 저녁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횡격막이 압박받고 호흡이 안 되고 산소 부족이 오면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이 오게 되겠지. 그죠? 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숨은 자동으로 쉬는 것 같은데 폐는 그냥 가만히 있고 폐 밑에 횡격막이 상하로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데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산소 부족을 많이 겪어요. 첫째는 요리하는 게 있겠지,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요리하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미에 대한 욕구가 왜 그렇게 강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건강한 삶 726에 보면 가슴이 완전히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는 것이 건강에 필수적인데 이렇게 해서 공기를 흠뻑 들어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슴을 좀 완전히 좀 확장시키면 좋겠는데 브래지어로 꽉 쪼아버리고 허리 날씬하게 하려고 콜셋 해버리고 또 다리에 스타킹 신어버리고 그리고 활동 적고 앉아있고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 공기라는 주제 하나지만은 오늘 뭐 담배 문제도 있고 저녁 먹는 문제도 있고 또 옷 입는 문제도 나오고 이것이 따로 구분된 건 없어, 그죠? 전부 다가 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활 전반을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판단력은 자기의 어떤 판단력이 잘못된 게 대해서는 후회를 해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자기의 편견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후회를 안 하거든. 그 찜질방 뭡니까? 숯가마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와, 그 불 막 들어가면 그냥 삼겹살 익듯이 몸이 익어, 그죠? 그런데 꺼적대기 쓰고 막 들어가거든. 뭐 한다고 들어가요? 땀 빼는 게 아니고 살 빼려고. 가면 막 땀 좀 나오고 좀 줄어요, 그죠? 산소 부족이 식욕으로 오니까 또 잔뜩 먹어가지고 또 찌아버려. 그 잠깐 들어갈 때 기분 좋은 고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어디 숯가마가 좋다, 어디에 찜질방이 좋다 계속 들어가면은 그 열기가 계속 몸에 접촉이 될 때 내 몸은 몸에 수분이 팽창돼서 세포가 터져 죽게 되니까 연료를 태우지 않으려고 뭐를 닫아버려요? 산소가 들어가는 폐를 막 짜고 막 꽉 자물통으로 잠가버리니까 산소 부족이 오겠죠. 그 산소 부족은 밥 달라는 신호로 와가지고 식욕을 또 못 참게 되고. 그래서 이 환자가 주의할 거, 약한 폐를 가진 환자에게 열기로 달궈진 방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방글라데시 가봐요, 여러분. 40대가 되면 아마 60이 넘어 보여요. 그 생명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공기가 생명의 기운이잖아요, 그죠? 이 화이트 부인이 마지막 날 사건 26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공기는 생명과 영양의 근원이다. 그래서 항상 더운 지방에 살고 덥게 살고 이렇게 해서 폐가 닫혀서 수축되고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그 자신의 생명력 자체가 어떻게 돼요? 단축돼 버린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1년에 700~800만 명이 공기의 오염으로 죽는다 그러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오염된 공기만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녁을 먹는 문제, 뜨거운 방에 등을 대고 자는 문제, 찜질방 가는 문제, 몸을 쪼는 옷 입는 문제, 이런 전반적인 모든 문제에 뭐가 필요해요? 개혁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정결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협력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